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스쇼의 안정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알아볼 거는 BGF 리테일 채용이 열렸죠. 제가 상반기 때는 BGF 리테일에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랑 영업관리 어떤 직무하는 건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단 BGF 리테일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면 신입사원 채용 설명이 있죠. 이건 다들 보셨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간략하게 제가 캡처를 해서 그 부분만 좀 약간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업관리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한번 직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S 리테일이 좀 먼저 열렸고 BGF 리테일이 좀 나중에 열렸죠. 가장 많이 뽑는 직군은 아무래도 영업관리, 가장 많이 땡땡명을 뽑는 것이고, 지원 자격 조건은 뭐 굉장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채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3.0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영어, 그러니까 어학 자격증과 유통 관련 자격증과 뭐 역사 한자, OA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전문과 직군 무관에 있어서 우대사항인데, 사실 산업안전, 그러니까 직군 무관에 있는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영업관리를 지원하실 때에 있어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붙는다 떨어진다 라는 건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업관리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면은 이 캠퍼스 리크루팅 팁이 있죠. 저도 이거를 항상 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다 보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앞부분에 회사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BGF 리테일은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편의점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나한테 내가 가서, 어떻게 보면 뭐 슈퍼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곳, 24시간 열려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죠.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일단 우리 BGF 리테일은 업계 최다의 점포수를 운영하고 있다 해서 1월 기준으로 13,200여 점이라고 합니다. 자, 13,2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나 편의점은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락, 뭐 담배, 뭐 아이스크림, 뭐 커피 등등을 팔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산업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통산업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지 않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BGF만 편의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미리 채용을 진행했었던 GS 리테일, 이런 쪽에 강력한 경쟁 상대들과 이 조그만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인구당 편의점 수가 1번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편의점은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BGF 리테일이 성장 안 할 거예요. 성장해야 되겠죠. 뭐예요?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몽골로 해외 진출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진출 어떤 성격으로 나갔고 왜 그럼 성장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보는 건지에 대한 부분 파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죠. 어떻게 하면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유통 마진을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이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회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BGF 리테일은 무엇을 하는 회사냐? 결국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라고 하는 건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가맹점 주한테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그래서 BGF 리테일 편의점을 운영해서 그 편의점의 수익을 먹는 회사라기보다는 가맹점의 로열티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가맹점 수가 많아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편의점 수가
늘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이면 세븐일레븐, 뭐 GS25, 뭐 이마트24 이런 데에서 가맹점 수를 빼앗아 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파이, 절대적인 파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나눠 먹는 게임. 그리고 아직 도서, 산간, 벽지 이런 데는 편의점이 안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슈퍼 같은 게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런 프랜차이즈,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신규 점포를 창출해야 되는 걸 거고, 우리 점포가 다른 데로 뺏기는 걸 막아야 되는 걸 거고, 또 편의점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편의점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점포에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 놔야 그 비중으로 비례해서 가맹점 로열티를 많이 내겠죠. 등등. 결국에는 뭐예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장사가 잘 되게끔 해서 그래야 나도 개인적으로도 인센티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라는 관점으로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이냐?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라는 거죠. 오프라인에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아까도 봤었던 유통 쪽에 있어서의 마진도 좀 많이 확대를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최고의 생활 거점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게 아직 무엇인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시적으로 생활 거점을 제공한다? 아직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 뽑았던 뭐 전략기획 직무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BGF 리테일에 나가고자 하는 바는 최고의 생활 거점이다.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편의점 산업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점포를 만회해야 되고 이런 쪽에 어떤 성격이 짙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방어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편의점 산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커버하면서 BGF 리테일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 다른 거점,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존과는 다른 전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이건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좀 같이 보면서 영업관리 직무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블로그를 좀 보려고 해요. 개점 휴업. 그래서 발업된 리버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를 제가 빌려왔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이분이 올리신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동료분이었나봐요. 아무튼 프랜차이즈 이쪽 업계에서 일하신 분과 같이 인터뷰를 좀 진행했는데, 거기에 저희 생각을 약간 좀 덧입히겠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냐? 직영점에 있어서 대우는 진짜 좋았다. 예전 직장에 비해 진짜 좋은 게 스케줄 근무라고 해서 7시에서 16시까지가 있고 13시부터 22시까지가 있다. 이게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 업계에서 얘기하는 뭐 조출과 후출이 되겠네요. 일찍 퇴근하면 4시간도 생기고 늦게 출근하면 전날 밤에 늦게까지 있어도 된다. 문제는 이제 주말마다 꼬박꼬박 쉬기가 힘든데 오히려 평일에 여유롭고 저렴하게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 영업관리 직무, 이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줘라. 일단 지금은 직영 생활이어서 한 점포를 트레이닝한다. 직영입니다. 직영. 발주 가장 중요하죠. 편의점에 있어서의 발주 넣는 거.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까지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거다. 한 점포의 책임자인 거죠. 그 위에 이제 본부 직원들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직영점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관리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인 거고, 나중에 이제 OFC,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게 되는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죠. 매출 등의 데이터를 잘 보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매출이 잘 나오게 하는 게 OFC 역할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제품 품목을 더 넣게 유도한다거나 가맹점마다 아르바이트를 대하는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기타 사항에 있어 코칭을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매출이 무엇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컨설팅은 코칭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는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애로사항 중에서 가맹점 점주가 너무 성격이 세다, 클레임을 많이 건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 나는 지금은 직영생활 중이라서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들은 얘기로는 가맹점주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한다. 물론 본부 직원들 말을 잘 들어주는 가맹점주 아유 편하겠죠. 근데 사실 가맹점주들한테 이게 뭐예요? 생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나 생각도 있고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니까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가맹점주도 있다. 제가 만약에 가맹점주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실력, 저 믿으세요. 제가 이전 점포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무언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빌거나 가맹점주랑 친해지거나. 그런데 너무 친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맡은 점포를 몇 년 주기로 바꿔주기도 한다. 몇 년이란 기간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해되셨죠? 결국에는 가맹점주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BGF 리테일에서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가맹점주랑 잘 지내야 돼. 그럼 잘 지내는 여러분들의만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실력을 보여줘서 설득해버리거나 빌거나 친해지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입니까? 즉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또래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 삼촌,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버릴 겁니다. 오케이? 맞다. 너 직영점 관리한다고 했잖아. 네가 관리하는 점포는 몇 개냐? 직영점의 경우는 하나의 직영점포에 발령이 나는 형식이라 한 점포에 3-4명 있다. 워크맨 보셨습니까? 워크맨이 그 장성규가 GS 갔나요? 거기? 갔는데 이제 댓글이 다 막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재미가 없다, 직영점 가서 회사 홍보한 거 아니냐, 이제 다 알죠. 직영점은 그만큼 한 점포에 다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과정이라 하나의 점포를 운영해 보는 거다. 가맹점주 입장도 됐다가 본부 직원 입장도 되었다가 하면서 직영점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출이 뭘 갖다 놓기만 해도 다 팔리는 고매출 점포, 이런 데는 뭐 다 직영이겠죠. 동네 상권이어서 실전형 점포라고 하는 직영점포도 있다. 야, 오케이. 1인 1점포 관리와 마찬가지니까 아직은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퇴근도 거의 정시해서 좋아. 여기에 역동적으로 몸을 쓰기도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서 괜찮지. 따로 사무실에 들어갔다 복귀할 필요도 없고 덕분에 초기 1년 동안은 성향만 맞으면 만족하며 다닐 수 있다. 물론 점포에 바로 출근한다고 해서 우리를 관리하는 직원은 있지만 말이야. 자, 이제 실적이죠. 실적 평가의 기준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출액으로 따지기보다는 각 점포마다 매출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가겠죠. 전년 대비 몇 퍼센트의 매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 등급이 나뉘어진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른 평가 방식도 있다. 영업이익률이나 재고 회전율로도 평가를 했다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를 관리하는 직원 성향에 따라 빡세게 부드럽게. 다행히 우리를 관리하는 대리님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봐라 라는 주여서 좋다라는 거죠. 퍼센트로 따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응 좋았던 사례, 내가 들었던 걸 위주로 얘기해 줄게. 최근에 땡땡땡땡 샌드위치가 유행했잖아. 그게 편의점마다 다 있었는데 그 점포 직원들이 유명 아이돌 그룹 이름을 활용해서 센스 있게 홍보를 하니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서 회사 신제품 홍보를 했는데 회사에서 되게 좋게 봐줬다고 했대.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그리고 연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 치고는 연봉을 좀 많이 받긴 한다. 근데 이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 은행 일 하셨나봐요. 진상은 좀 적은 편이냐? 은행에 있을 때보다 진상은 더 많다. 평생 직장으로 여기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위해 여기에 들여왔던 노력에 비해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유통업 특유의 분위기나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야 하죠. 편의점도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MD가 되고 싶다, 뭐 다른 직무에 대해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열려있는 편이냐? 물론 영업관리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남아있고 싶어 하는데
회사는 순환보직을 선호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MD가 인기가 많죠. 아무래도 파워가 세서 그런데 편의점 매출 규모나 가맹점 수가 장난이 아니어서 MD가 어떤 제품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커서 MD를 선호하는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상품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한다고 하면 그 압박도 좀 크겠죠. 편의점 MD처럼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조금 마칠게요. 개점 휴업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취신남에서 편의점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 이마트24에 계신 분의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켄드 인터뷰. 편의점 운영단인 최희중 이마트24 점포교육팀 트레이닝 센터장입니다. 편의점에서 웬 외상, 단골이 확 늘었다. 새 치즈 나왔다면 옆에 와인 놔둬봐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둘 다 아까 보셨던 그 블로그랑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노후 대비로 편의점 사업을 한다. 만만히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무엇이 중요하다? 상권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생 관리는 면접 시 다양한 질문을 던져봐서 즉시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학생이 손님 불만도 능숙하게 처리한다. 사업 접을까 고민하는 점주한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최소 4계절은 버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분기마다 매출 추이가 다르다 등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도 이분이 좀 약간 팁을 주셨네요. 운영이 좀 실패하셨고요. 다시 개인 편의점에 도전하셨고요. 개인 편의점 영업은 성공적이었나? 역시 망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브랜드 편의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죠. 점포 운영이 언제부터 궤도에 올랐나? 한 점포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신대방동 점포를 열자마자 건물회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상당 금액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을 봤대요. 부서별로 정해진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한 달 동안 쓰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건데 여기에 인트로둬서 우리한테 외상해라. 그래서 부서별 외상장부를 만들고 연말에 한 번씩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물론 외상장부에 직원 이름과 금액을 일일이 기입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 늘어났고 단골 고객으로 당연히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점 초기 대비 편의점 매출이 1.7배 상승했고 영등포 KT에서 중요했던 거는 연관 진열 매출. 예를 들어서 치즈류가 나오면 와인 옆에, 스파게티면 옆에는 스파게티 소스 놓아서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노하우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석이다. 아르바이트생 어떻게 관리하는지, 청소 상태, 결품 현황 등을 한눈에 봐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순발력을 중요하게 본다. 점포에 없는 물건을 찾아도 없다고 답하고 끝내지 않고 다음에는 들여놓을게요 라고 응대한다는 거죠. 주부들이 평균적으로 성실도랑 점포 관리 능력이 좋아서 지금도 점포 둘 다의 아르바이트 2명 다 점포 그 주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자, 요거 볼게요. 편의점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데 뛰어들어도 될 시장으로 보냐? 포화 상태인 것은 맞다. 지난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협약이 맺어진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정도의 분석력을 갖고 접근한다면 상권 분석이 되겠죠. 충분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 오프라인 유통 중에 유일하게 편의점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과 회사에서 편의점을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앞서 봤던 블로그에서 실제 영업관리하는 분, 그 다음에 이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의 어떤 내용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BGF 리테일 영업관리 직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보면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지원한 직무의 역할은 아까 나왔죠. 컨설팅이자 매니저다 라는 관점.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파악하신 것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컨설턴트로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매니저로서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셨던 거를 2번으로 작성해 주시고 3번의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은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교육 운영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편의점 폐점을 고민하고 있고 편의점 업체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아직까지는 이 산업이 좀 괜찮은 산업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핵심적인 고객들, 충성스러운 고객을 더 만들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저는 1번을 전체적으로는 컨설턴트와 어떤 매니저로서의 두 가지 개념을 합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2번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잖아요. 회사의 입장도 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점주의 입장도 회사에 전해야 될 거고 그 두 가지를 타협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부분 어떤 단순한 어떤 희생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봉사라든지 이렇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진짜 좀 어떤 끈끈한 팀워크 근데 한쪽의 입장만을 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내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1번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 매니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팀 프로젝트가 제일 낫겠네요. 거기에서 좀 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인턴에서의 과제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팀 프로젝트 과제, 공모전 뭐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번의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이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편의점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편의점이 아니라 자꾸자꾸 여기도 혁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 제안할 때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제안하셨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들을 좀 약간 버려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방식을 변화시켰더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의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핵심 소재라고 생각하지는 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소재를 꼽아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소프트한 뭐 학교 동아리라든지 학회라든지 학교 내에서의 소재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까도 앞에 나왔던 게 뭡니까? 외상장부 도입해가지고 매출을 늘렸다라든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면서 판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조금 무엇인가 바꿔봤을 때 손님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매출이 뭐 1.7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 고객을 좀 확보했고 매출에 조금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겠네요. 4번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번과 4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발품을 팔았냐라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발품 파셔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하시는데 단점 같은 부분에는 뭐 그냥 뭐가 부족하다라든지 뭐가 안 좋다라든지 이것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결국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 4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작성한다면 1번과 4번이 가장 자기소개에서 나온 항목인 거고요. 2번과 3번에서는 실제 여러분들 면접 때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로서는 사실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3번은 면접용인 것 같고요. 1번, 4번에서 서류 전형에 있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4번도 너무 여러분들 머리 짜지 마시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느꼈던 편의점에서 있어서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4번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단점만 제시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GF 리테일 채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네요.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 인터뷰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제가 꼽자면 아까 컨설턴트와 매니저니까 의사소통 능력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할 것 같고요. 대인관계 능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연결을 시켜서 BGF 리테일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잘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취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